기름량을 속여 팔아서 2년 동안 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 주유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한영익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주유기 사이를 바쁘게 오갑니다. 정해진 양보다 기름이 적게 들어가도록 주유기를 조작하는 겁니다. 자, 458mm가 모자란 겁니다. 당연히 정량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유기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59살 김모 씨는 단 7초 만에 주유기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단말기를 주유기에 연결한 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주유량을 속이는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입력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유기 한 대당 200만 원씩에 설치해줬습니다. 보통 3% 정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죠. 주유소 업자가 먼저 알고 그런 게 있느냐. 수도권과 충청도에 있는 주유소 20곳이 이 프로그램으로 2년간 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차량 한 대가 휘발유 60리터를 넣는다면 274만 대가 피해를 입었을 양입니다. 취재진이 조작된 주유기로 직접 휘발유 20리터를 넣어봤습니다. 계기판엔 20리터가 들어갔다고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전부 다 이런 것을 이식한 경우도 있고 10개를 운영하면 4개 정도를 이식해서 불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자 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대표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한영익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는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수법들, 이번 사건 취재하는 한영익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그러니까 이 멀쩡한 주유기가 이 불법 기계로 중갑하는데 단 7초, 이게 7초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계를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연결한 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7초 만에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일단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나면 조작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업자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주유소 사장들이 원하는 숫자를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00이나 1004 같은 고유 번호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예. 이 번호가 바로 불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네. 만약 제가 5만 원을 주유해달라고 얘기하면 네. 주유소 직원은 주유기에 5만 원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설정해둔 숫자 00이나 1004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가동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리포트 초반부에 주유소 직원이 여러 대의 주유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네. 예. 그게 그 미리 설정해둔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단속을 나갔던 경찰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 소장이나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금액을 누를 때 3번을 누르고 금액을 누르라. 아니면 또 000을 누르고 금액을 누르라. 이렇게 이제 자기네 주의마다 다릅니다. 0을 누르는 데도 있고 또 1004를 누르는 데도 있고 한 3 하나만 누르는 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주의원들한테 주입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원들은 일부 주의원들은 그건 내용을 잘 모르죠. 그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번 앞에 3번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리 설정해둔 숫자를 천사라고 한 경우도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천사라는 비밀번호를 설정해놓은 것 자체도 참 놀랍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기름을 적게 넣어보려는 이 주유소들의 수법, 날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수법은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네. 그동안 그 주유량 조작은 수법이 조금씩 변화해왔지만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엔코더라고 하는 주유기 제어 장치입니다. 이걸 조작하는 게 1세대 수법인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정품과 불법 조작된 엔코더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표시가 나다 보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 예.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메인보드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보이는 검은색 박스가 바로 불법 장치입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유기를 뜯어보기만 하면 쉽게 적발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으로 나온 3세대가 바로 아예 메인보드에 메모리 칩을 갈아 끼우는 방법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장치는 없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하얗게 납땜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앞선 두 가지보다는 발전했지만 이 역시 기계를 뜯어보기만 하면 적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예. 프로그램 이식용 단말기를 주유기에 잠깐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게 전부였는데요.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단속은 당연히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나가서 주유기만 뜯어보면 이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기계를 뜯어보더라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짜 석유를 공급하던 사람들이 기름의 양을 속이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범행 수법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몰래 소비자인 척하고 기름을 직접 넣어본 뒤 양을 직접 측정해 보는 수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전자장비는 중간중간 어느 요소에서든 연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검사하는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때마다 거기에 또 대응해가지고 좀 불법 행위들도 좀 많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 보호책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단속이 더 강화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단속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나 검사기관이 모든 어떤 주유소를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오는 7월부터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말 그대로 기름이 정유 공장에서 나갈 때부터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판매량과 품질 등 모든 이력을 보고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주가 보고를 허위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유기 조작업자들 이렇게 2년 동안요. 2년 동안 82억 했다 그러니까 20곳 따져보면은 한 해에 2억 정도 이런 부당 이익을 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질 건지 그렇게 해서 또 좋을지 또 의문입니다. 뭐 이런 업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한영익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